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겨울바람을 뚫고 찾아온 아이가 붕어빵을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본 순간 아이가 가리킨 건 제 목에 늘 걸고 다니던 오래된 금목걸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서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장 차에 전화를 겁니다. 30분 뒤 시장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검은 차 행렬. 그리고 찾았다. 경자야, 너였구나. 수십 년을 기다렸다는 듯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겨울 저녁 6시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한쪽에서 경자는 오늘도 낡은 붕어빵 틀을 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떠서 틀에 붓고 팥을 넣고 뒤집는 동작이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삶이었습니다. 38살의 경자에게 이 붕어빵 장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벌써 15년째입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차가운 공기에 차갑게 식어 피부에 닿았습니다. 경자는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경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23살 때 고아원을 나오면서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신 물건이었습니다. 경자야, 이건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목에 걸려있던 거란다. 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니 꼭 간직하거라.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경자는 자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3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채 발견되어 고아원에서 경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목걸이 하나만이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이 목걸이를 단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씻을 때도 잠잘 때도 언제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붕어빵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경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가끔 경자는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저녁 월세를 낼 수 있는 것, 내일도 이 자리에 나와 붕어빵을 팔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한 봉지 1,000원, 오늘도 100여 봉지는 팔아야 하루 벌이가 됩니다. 손님들의 얼굴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경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경자도 손님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고 붕어빵을 건네는 기계적인 교환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경자는 손을 호호 불며 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낡은 털장갑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동상은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경자의 삶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이 삶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경자는
남은 붕어빵을 정리하며 오늘 장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자는 무심코 가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골목에 저런 차가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는 붕어빵 냄새를 맡고는 경자의 가판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차 여기 세워도 돼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경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이가 가판대 앞에 서서 신기한 듯 붕어빵 틀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5개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경자는 방금 구운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정장 남자가 10,000원짜리를 꺼내 경자에게 건넸습니다. 경자는 거스름 돈을 준비하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시선이 경자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붕어빵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자는 아이의 반응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는 경자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경자는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목걸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계신 목걸이랑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정장을 입은 남자, 즉 비서 김철수가 아이의 말을 듣고 경자의 목걸이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와 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경자는 약간 당황했지만 목걸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철수는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 한 글자였지만 김철수는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김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지금 당장 동대문 시장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는 경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목걸이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경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전화를 끊고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경자라고 합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자, 박경자. 그는 그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붕어빵을 먹으며 어른들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곧 중요한 분이 오실 겁니다. 경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시 전화기를 꺼내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사 차량 5대 동대문 시장으로 보내십시오. 경호팀 대기시키십시오. 회장님 도착 시간에 맞춰 주변 정리하십시오. 김철수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경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5분쯤 지났을까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대, 2대, 3대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 제네시스, 현대 대형 세단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 차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철수가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김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자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경자를 둘러싸듯 서 있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경자 앞 3미터 정도 되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경자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경자, 그 한마디에 경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3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경자야, 나야, 아빠야. 그 말에 경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빠?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경자야, 아빠가 너를 잃어버렸단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5대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35년 전 외동딸을 잃으셨습니다.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붕어빵 파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어. 그 목걸이, 그건 내가 내 돌잔치 때 직접 만들어준 거야. 뒷면에 내 이름 한 글자를 새겼지. 경자는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한 글자, 경자는 그 글씨를 수없이 만져봤지만 누가 새긴 건지는 몰랐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전 내가 3살 때였어. 아빠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었지.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너를 잃어버렸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3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경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3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난 적 없는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 경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회장님 따님의 사진들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지금 경자가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경자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그 아이가 자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맞습니까?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맞아. 경자야. 주변에 서 있던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35년 동안 회장의 딸을 찾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붕어빵 틀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철수가 재빨리 경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8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놓고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노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주변 구경꾼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35년 만에 딸을 찾았네. 저 회장님이 평생 딸을 찾아 헤맸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경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경자의 온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김철수는 경자를 의자에 앉게 한 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노인은 경자 앞에 앉아 계속 경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자야, 아빠 말 믿어주겠니? 경자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지 목걸이 하나와 어린 시절 사진만으로는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철수는 즉시 전화를 걸어 병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팀을 보내십시오. 동대문 시장입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간이 검사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먼저 구강세포를 채취하겠습니다. 의료진은 노인과 경자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늘 밤 안에 결과를 내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최대한 빨리 해줘. 노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철수는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님 댁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 있겠습니다. 제 가게를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경자야, 가게는 내일 직원들이 정리할 수 있어. 너무 춥잖니? 하지만 경자는 완강했습니다. 이건 제 생계 수단입니다. 제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은 경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자 옆에 서서 경자가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 틀을 끄고 남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3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녀가 붕어빵 가게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하고 있었지만 경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경자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따님이 맞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라, 경자야. 노인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경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야. 저 여자가 내 엄마란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돌잔치 때야. 내가 목걸이를 받고 좋아하던 모습이지. 사진 속 아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5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이 목걸이가 아버지가 준 선물이었다니. 세 번째 사진은 놀이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고 뒤에서 한 남자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2돌 때 놀이터에서 놀던 거야.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고 있지.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노인과는 많이 달라 보였지만 눈매는 비슷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너를 잃어버리기 바로 전날 찍은 거란다. 사진 속에는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십니까?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뒤 자책하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찾지 못한 걸 한탄했어. 너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경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엄마였지만 왠지 그리워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경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지.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너를 잃어버린 뒤 엄마는 매일 울었단다. 내가 어디선가 배고파하고 있을까봐, 아프진 않을까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경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다니 저도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김철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철수는 전화를 받고 노인과 경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철수와 주변 사람들이 급히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을 함께 딸을 찾아 헤맸던 그들에게도 이 순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경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노인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경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철수가 재빨리 경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울음을 그치고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자야, 이제 확실해졌어. 넌 내 딸이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경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너를 찾아 헤맸어. 너를 만나는 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었단다. 경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경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경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자는 노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8회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경자는 노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가족을 그리워했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경자는 노인에게서 떨어져 물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자야,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지. 사설 탐정도 수십 명을 고용했고 방송에도 나갔어. 노인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단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실은 경자 씨를 유괴한 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자 씨의 신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경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괴라니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회장님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 씨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자의 얼굴이 참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경자 씨를 고아원 앞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잡았을 때는 이미 경자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들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니?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 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유괴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고아원에서 저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경자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범인들이 경자 씨의 목걸이만 남기고 모든 걸 없애버렸습니다. 옷도 다 갈아입혔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경자 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노인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서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단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그날 내가 함께 갔더라면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찾았잖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자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평생 너를 지킬 거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철수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댁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노인은 경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자야, 아빠 집에 가자.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38년의 삶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자의 가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김철수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경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붕어빵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이곳과 이제 작별해야 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서울 중심가를 벗어나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경자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경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노인은 경자 옆에 앉아 계속 경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깰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려 한남동 고급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와 분수가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김철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낮에 붕어빵을 사러 왔던 그 아이였습니다.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자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야, 이분이 내 고모야. 내가 평생 듣기만 했던 고모란다. 민호라 불린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경자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경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옆에 있던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민호 아내 수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경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모 맞죠?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이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준서야. 내가 고모를 찾아냈지. 준서라 불린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단하죠? 노인도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서가 제일 대단하지. 경자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서는 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경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경자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밖은 춥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액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자야, 이걸 봐라. 액자 안에는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액자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가 두 돌 때 찍은 거란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자는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다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엄마 사진이야. 액자 안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뒤 평생 이 사진만 바라보며 살았어. 매일 너에게 말을 걸었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경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엄마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모님께 방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노인은 경자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자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경자야, 이게 내 방이야. 경자는 놀라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침대와 드레스룸, 그리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35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유지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경자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인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인연들은 내가 좋아하던 거야. 아빠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자는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인형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3살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경자 옆에 앉았습니다. 경자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재벌가 딸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았어야 했어. 하지만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붕어빵을 팔며 살아야 했잖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경자야. 정말 미안하다. 노인은 경자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경자도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자야, 그리고 고맙다. 경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고마우신데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못다 해준 사랑을 이제부터라도 줄게. 평생 너를 아끼고 사랑할게.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경자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대저택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테이블에서 경자와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이제 더 이상 붕어빵을 팔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그 작은 가판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그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경자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자야, 요즘 어떠니? 경자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이 큰 집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도련님 따님이라 부르는 게 어색했고 넓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자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가 경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민호는 경자를 진짜 고모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회사 일을 마치면 경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하루를 경자에게 들려줬습니다. 경자도 조금씩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라는 존재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이 들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진도 경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고모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수진은 자주 음식을 만들어 경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자를 행복하게 만든 건 준서였습니다. 10살 아이는 경자를 무척 따랐습니다. 고모,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고모, 이거 같이 봐요. 준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자를 찾았습니다. 경자는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준서를 보고 있으면 자신이 놓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유괴당하지 않았다면 준서처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노인은 경자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노인은 자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특별히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경자의 대답에 노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경자를 챙겼습니다. 경자의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 채워졌고 방에는 책과 음악 기기들이 놓였습니다. 경자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경자야, 오늘은 엄마 산소에 가자.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아름답게 조성된 묘지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자의 손을 잡고 엄마 산소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우리 경자를 데리고 왔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자는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경자예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경자는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경자를 보내줘서 고마워. 노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산소 앞에 앉아 있다가 경자와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전 지금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엄마, 조카 준서가 정말 귀여워요. 경자는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경자는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노인은 경자에게 제안했습니다. 경자야, 회사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경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잖니.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경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은 배우면 돼. 아빠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회사 일을 할 수 있을까? 붕어빵 파는 것밖에 해본 게 없는 자신이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노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자의 대답에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경자야. 그날부터 경자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경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35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경자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경자는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은 경자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노인은 자주 말했습니다. 저녁 6시 경자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고모 다녀오셨어요? 경자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 잘 있었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왔구나. 노인이 일어나 경자를 맞았습니다. 네, 아버지. 경자는 노인에게 다하가 팔짱을 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노인과 경자, 민호와 수진, 그리고 준서까지 5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경자와 노인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경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자야, 행복하니?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하단다. 너를 찾아서 정말 기뻐. 경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우듯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경자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5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목걸이가 결국 자신을 가족에게 데려다 준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목걸이 정말 고맙습니다. 경자가 말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에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노인도 눈을 감고 경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정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모, 뭐 하세요? 노인과 경자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준서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양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별 보러 가요. 준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모와 손자가 함께 걷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경자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